안녕하세요. 5강에 이어서 수기초론 6강.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는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 기본적 개념,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프로그램이라는 그 내용은 기계적으로 자동 매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스켓 매매를 프로그램이라고 살펴봤고요. 그런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시스에 기반을 두고 무이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익 거래가 있고, 또 이 외에 기관의 어떤 기관 펀드들의 정책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계적 거래가 있다. 그것을 비차익 거래라고 한다. 라는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는 이 차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차익 프로그램은 결국 그 베이시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베이시스가 확대되는 순간에 확대되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베이시스가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베이시스의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나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아니라 이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인 이론 베이시스, 즉 캐리라 그랬죠? 캐리, 이 캐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움직여진다 라는 부분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살펴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이 어떻게 다르냐? 선물 가격은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선물 가격인데요. 선물 이론 가격은 논리적으로 지금의 이 현재의 현물 가격이 그 3개월 CD 이자 금리와 또 배당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산되어지는 논리적인 선물의 이론 가격이 바로 선물 이론 가격이었죠. 선물 가격과 이 선물 이론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아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선물 이론 가격을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해당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시스와 캐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우리가 찾아봤던 명제였었습니다, 지난주에. 자, 선물 가격 빼기 선물 이론 가격은 도대체 무엇이냐? 선물 이론 가격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에서 선물 이론 가격을 뺀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베이시스와 캐리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베이시스에서 캐리를 빼보겠습니다. 베이시스에서 캐리를 빼면 베이시스가 뭡니까?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이 베이시스입니다. 그죠? 베이시스란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거다. 그 다음에 캐리란 선물 이론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이다. 그죠? 현물 가격 동일하죠? 산수입니다. 베이시스에서 캐리를 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물 가격에서 선물 이론 가격을 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차익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캐리는 선물 이론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렸고, 선물 이론 가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될 것이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가 무엇이냐였었거든요. 결국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는 뭐냐면 베이시스에서 캐리를 뺀 것이 바로 선물 이론 가격이네요.
자, 결국 이 베이시스와 캐리의 차이가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BC 괴리도라고 부릅니다. 자, 흔히 우리 HTS에 보면 괴리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 BC 괴리도고요. 이것이 바로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 선물 이론 가격 대비 선물 가격이 높으냐,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낮으냐,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는 선물 가격을 현물 가격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가격을 선물 이론 가격 대비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로 차익 프로그램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즉, 현물 가격이 미래의 현물 가격인, 논리적인 미래의 현물 가격인 이자율과 은행 이자율과 또 배당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반영되어 계산되어진 선물 이론 가격 대비 현재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현재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익 프로그램이 움직인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즉,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은 괴리도라고 했죠. 따라서 이 배시 괴리도는 그 선물 이론 가격의 변수가 되고 있는 3개월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와 주식의 배당률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3개월물 CD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단기 변동성 변동금리죠.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변화하는 금리입니다. 또 배당 부분은 실제 이론 선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작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거래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베이시스 변화에 그렇게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베이시스보다도 더 시장 금리 쪽에 더 민감하게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차익 거래는 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추구하는 것은 매우 소소한 수익률 그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양도성 예금 증서의 그 금리가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즉, 금리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움직인다. 이것이 차익 거래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변수가 그렇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금리 부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 선물 가격이 더 이제 좀 오버를 해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 이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 대비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익 거래가 일어나서 그 차이 부분을 좁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차익 거래 부분은 시장 조성의 개념에 있어서 볼 때는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는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BC 괴리도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선물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다. BC 괴리도가 의미하는 것은 자, 현물의 논리적 미래 가격인 선물 이론 가격 대비 현재 선물 가격이 얼마나 정도가 벌어져 있느냐, 괴리감이 일어나 있느냐. 그래서 괴리도가 크면 그 프로그램의 차익 거래가 발생되면서 그 괴리도를 좁히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물을 매수하겠죠?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낮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면 되겠죠? 이때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 과정이 베이시스의 확대와 베이시스의 축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베이시스만 보고 베이시스에 의해서 시장의 프로그램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해 왔는데 정확하게 캐칭해서 이해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 대비 고평가되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즉 괴리도가 벌어지면
뭐 큰 쪽으로 벌어지든 적은 쪽으로 벌어지든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BC 괴리도라고 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괴리도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요.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뭐 특수 요인에 의해서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걸 어떤 지표화해서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때 이제 주식 세계에서는 백분율화해서 자주 보게 되죠. 무슨 율 이렇게 들어가면 다 백분율화 시킨 거거든요. 자, BC 괴리도 역시 백분율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 BC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BC 괴리도를 이제 선물 이론 가격을 분모로 해서 백분율로 수치화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이론 가격분의 BC 괴리도. 다시 말하면 선물 이론 가격분의 선물 가격에서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 뺀 가격.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이제 1부터 100의 수치가 되겠죠. 괴리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겠죠. 괴리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괴리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죠? BC 괴리도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마이너스가 점점 심화되면은 이제 절대값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괴리도가 심해지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갖고서 괴리도의 절대값이 커지면 프로그램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다시 말하면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과 비례해서 얼마나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백분율화해서 이제 측정하게 되는 그런 지표를 BC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킵했었던 부분을 잠깐 다시 살펴볼게요. BC 괴리도가 0보다 크다. 클 수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큰 거예요. 정상시장이죠? 이것이 정상시장입니다.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크다. 죄송합니다. 정상시장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크죠. 그리고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이런 경우에는 저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콘텐코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시장이 있는가 하면 BC 괴리도가 0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이거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어요. BC 괴리도가 0보다 작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물 가격에서 선물 이론 가격을 뺀 값이 0보다 작다. 즉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작다.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BC 괴리도가 0보다 적다는 얘기는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수하죠. 그러면 현물은 매도하겠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BC 괴리도가 0보다 작으면. 자, BC 괴리도가 0보다 크다. 자, BC 괴리도가 뭡니까? 선물 가격에서 선물 이론 가격 뺀 거죠. BC 괴리도가 0보다 크다.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높다. 즉 이론가보다 고평가되어 있다.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반대쪽에 현물을 기계적으로 매도치겠죠. 그죠? 선물 가격 매수하겠죠.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반대쪽에 현물을 매수하죠.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BC 괴리도가 0보다 크면 현물에선 매수가 발생이 되고 BC 괴리도가 0보다 작으면 이제 매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BC 괴리도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괴리율도 마찬가지로 자, BC 괴리도가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물 이론가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백분율화 해놓은 거죠. 플러스 퍼센티지가 커지겠죠. 커질수록
커질수록 괴리도가 커질수록 괴리율이 높아지겠죠? 네, 괴리율이 높아지면 괴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가보다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겠죠?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됩니다. 자, 반대로 BC 괴리도가 이제 음수인데 음수의 범위가 커진다.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죠. BC 괴리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근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괴리율은. BC 괴리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물 가격이 논리적인 가격인 선물 이론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된 선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하겠죠. 선물이 매수했으면 반대쪽의 현물은 매도하겠죠.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BC 괴리도도 체크할 수 있고요. BC 괴리율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도와 괴리율로 시장의 프로그램 차익 부분에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베이시스 기준으로 시장의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정밀하게 또 그 부분이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해 보면요. 자, 참고로 저희 엑셀 시스템에 보면은 괴리도와 괴리율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1월 28일이었었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8일 자료 가지고 볼까요? 열어볼게요. 시스템을. 그 엑셀 시스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차익 데이터는 틀린 데이터일 거예요.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일 텐데요. 아마 그날 데이터가 정확하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베이시스와 캐리 보면은 베이시스는 플러스 30bp를 움직이고 있을 때 이론 가격인 이론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는 0.21이다. 자, 괴리도가 뭡니까? 베이시스에서 캐리를 빼죠. 0.09 플러스죠. 무슨 얘기입니까? 선물 이론가보다 0.09만큼의 괴리도가 벌어지고 있다. 괴리율은 4%라는 얘기죠. 0.04. 4%입니다. 4라고 하면 되겠죠. 0.04. 4%, 0.04%라고 그랬는데. 볼까요? 네.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0.04%. 괴리율이다. 4%가 아니라 0.04%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괴리율과 괴리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 시장 중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차익과 비차익에서, 차익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장중에 살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이시스만 보게 되는 것과 캐리와 BC 괴리도와 캐리와의 관계, 베이시스와 캐리의 차이인 괴리도와 또 캐리를 선물 이론 가격을 분모로 해갖고 백분율화 시켜서 보는 괴리율로 보면서 우리는 수치화해서 지표로 삼아서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장중에 이제 아마 그동안은 요 베이시스 캐리, BC 괴리도 괴리를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요 부분이 차익 프로그램에 미치는 그런 변수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부터는 알 수 있겠죠. 자, BC 괴리율까지 공부를 지금 했는데요.